네,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이어진 신년 업무보고가 한 달여 만인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로 마무리됐습니다. 네, 금융시장 안정 및 위기 대응, 취약계층 지원, 금융혁신 등이 다뤄졌는데요. 지금 김주현 금융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시죠. 예, 어제 금융위 업무보고 좀 다른 부처 보고와는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. 부총리, 한은 총재, 금융계 인사들까지 참여해서 4시간 넘게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렇게 기획된 배경이 뭔지도 궁금하고 분위기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. 어저께도 이제 마지막 업무 보고였기도 했지만 시간도 이제 4시간 이상 걸렸고 이제 끝나고 또 저녁까지 다 같이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금융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굉장히 많은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융 시스템이 지금의 어떤 금융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는 금융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기획재정부가 그 국제금융을 갖고 있고 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, 금융정책 갖고 있고 또 금감원이 금융감독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 네 기관이 항상 이제 붙어 다니면서 좀 협력해서 잘 해라. 그리고 이제 민간 업계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민간 금융기관과도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지금 당면한 뭐 민생 지원이나 뭐 실물 경제 지원, 그다음에 이제 금융산업 발전 문제를 조금 잘 같이 다들 협의해서 잘 하라는 뜻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분위기도 뭐 상당히 좀 뭐 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관련 내용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은행 영업 시간이 어제부터 정상화가 됐습니다. 그런데 아직 노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아무래도 이제 뭐 조금 단축됐다가 다시 정상화되다 보면 뭐 직원들이 조금 불편한 건 있겠죠. 그렇지만 사실 이제 왜 영업 정상화가 그 이전에 왜 단축됐냐를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? 근데 사실은 작년에 이미 이제 비대면 영업 요게 정상화된 건 이미 작년이었고 요번에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원칙적으로 다 제대로 돌아간 걸 보면 이제 정상화를 시키는 게 조금 더 상식에도 맞고 또 은행업이라는 게 어떤 국민 서비스업이다. 그리고 국민의 편의를 조금 도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요거는 이제 정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국민의 상식과 어쨌든 그 보편적인 정서에도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지난해 금융시장의 위험을 초래했던 이 레고랜드 사태, 이제 조금 진정이 됐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요즘 부동산 경기가 워낙 둔화가 되면서 이 PF 사태가 또 재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좀 어떻게 보십니까?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을 보면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가 이제 0.5%에서 이제 3.5%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뭐 3%씩이나 올리지 않았습니까? 근데 미국도 사실 보면 작년 한 해만 해도 4.25%, 425 bp 정도 이제 올리고,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급격히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그 어떤 사람들의 위험 회피 선호, 그 다음에 어떤 그 위험 회피뿐만 아니라 신용 경색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는 당연히 있었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아마 레고란드 그 사태라든가 이제 이런 게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 촉발시킨 그런 요인도 일부는 있었고요.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아까 말한 저 기재부라고 저희하고 하는 금감원 다 해서 요 50조 대책을 신속히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금리가 뭐 한 7%까지 올랐던 금리가 지금은 이제 4%대 중반 이하로 떨어졌고 CP 금리도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일반에서 시장에서 평가할 때는 작년에 어떤 시장 불안 요인이 좀 많이 안정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 PF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급속한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 둔화, 그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의 하락을 보면은 사실은 조금 위험 요소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. 그렇지만 아직도 저희가 이제 연체율이라든가 미분양률 이런 걸 갖다가 그 저축은행 당시 이제 2013년 당시에 그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 연체율도 뭐 한 0.77% 정도로 굉장히 낮고 아직 위기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위험 요소가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연착륙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1월 3일 날 국토부가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동산 규제 지역을 대폭 해제하지 않았습니까?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부동산 연착륙의 일환 중에 하나고 저희 이제 금융위 차원에서도 그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
돈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유동성이 좀 말리는 경우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뭐 사업자 보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금 지원하는 거. 그다음에 부실 예상이 되는 PF에 대해서는 대주단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캠코의 자금을 이용해서 자금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방안을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좀 모색을 해서 위험 소지가 있는 거는 맞지만 그 위험이 현실화되는 거를 가능하면 막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예,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규제 완화 계획도 시사를 하셨는데 네. 이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. 이 네. DSR을 풀 계획도 있으십니까?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일단 연착륙이 돼야 됐다는 거고, 그다음에 연착륙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과거의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필요한 조치는 탄력적으로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긴 하지만, 예.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경제 위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게 너무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. 그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는 결국은 반대편에서 보면 이제 부채가 많이 늘었다. 그래서 과도한 부채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볼 때도 그 대한민국의 이제 과도한 가계부채나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채를 더 늘리는 그러한 조치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그런 의미에서 DSR과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원칙, 그러니까 뭐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만 갚을 능력 범위 내에서 한다는 이제 기본 원칙은 이제 유지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금리 인상이 좀 계속되면서 대출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주택담보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대안 어떤 것들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? 예, 이제 금리가 아마도 높아지고 하니까 주택담보대출 빌린 분의 이제 금리 부담도 높아지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은행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실업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아마도 좀 소득이 좀 줄어들고 하니까 주택담보대출 상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? 예.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는 3년까지 이제 유예를 해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제도를 갖다가 대상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DTI가 70%까지 돼서 상당히 그 조금 상환 부담이 어려운 분, 그리고 그 기준 주택 가격이 전에 이제 6억 주택까지만 허용했는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9억까지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요 주택 주담대에 대한 상환 유예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고금리 그 변동금리 뭐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썼다가 이걸 갖다가 조금 뭐 더 좋은 조건의 그 뭐 고정금리라도 바꾼다든가 아니면 또 만기를 연장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자율이 낮았을 때는 DSR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DSR 초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그 경우에는 그 처음에 대출 받았을 때 DSR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좀 상환 부담이 좀 적도록 이제 이런 제도도 마련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업권 그 금융업계하고 얘기해 가면서 이렇게 좀 금융업계하고 같이 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들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 가겠습니다. 네. 어제 출시한 특례 보금자리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.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금리도 기존보다 0.5%포인트를 낮췄습니다. 네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금리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저희가 이제 그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제 그 연말에 이제 발표했을 때보다 예. 이제 또 지금 시장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저 0.5%를 더 낮췄습니다. 그래서 4.15, 그러니까 하단이 4.15에서 4.45까지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이제 주요 시중은행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금리보다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저 두 가지 정도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이 저희 특례 보금자리론은 그 용도가 주택을 그 살 때 쓸 수 있는 용도뿐만 아니라 이게 저희가 이제 과거에 변동금리가 아무래도 조금 요새 이제 그 금리가 높으니까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데 그러니까 대환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전세 가격 이슈가 있어가지고 전세 가격을 내주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가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대금리 그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5%에서 6%다, 또 4%에서 5%다 하는데 실제 가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개인마다 다릅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주택 우리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뭐 유리하다 나쁘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
저희는 이제 특례 보금자 이론이 조금이라도 더 쌀 걸로 생각을 하고 정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. 예,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 도약 계좌도 6월에 출시할 예정으로 전해들었습니다. 당초에 대통령 공약이 10년 만기가 되면 1억 원의 목돈 마련이었는데 이게 5년에 5천만 원으로 축소가 된 것 같아요. 그 배경은 좀 뭡니까?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정부는 사실 그 청년분들의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조금 뭐 좀 정말 잘해주고 도와주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예.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국정 과제 중에서 청년 관련 이 과제가 들어가는 정부는 우리 정부가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청년과 관련돼서는 뭐 주거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가 뭐 일자리 이런 그 전 범부처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.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초에 그 뭐 사회에 처음에 진출을 할 때 그래서 자기 통장에다가 뭐 좀 목돈이 좀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조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10년 동안 1억 원을 정말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한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논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적금을 드는 게 가능하겠냐?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하고, 그러니까 5년 정도로 현실적으로 하고. 그 대신에 지원 대상을 조금 더 늘리고 혜택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하자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의가 돼서 이제 5년으로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도 그 종전에 있던 제도는 이제 연소득 3,600만 원인데 이걸 갖다 이제 6천만 원까지로 좀 늘리고 그 지원하는 그 이자율도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, 저희가. 예, 알겠습니다.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로 이제 신년 업무 보고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. 관련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